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자, 올해도 2025학년도 실전 모의고사반이 개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입실 하에 저랑 같이 이제 해설을 같이 또 들으시고 응시도 같이 하셨지만 올해부터는 제가 학원 측과 좀 작년부터 좀 협의를 한 것이 좀 브랜디드 러닝을 표방해서 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장점만 취합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구상을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코 강의실에 큰 강의실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한데 촬영해 주시는 분과 저하고 단둘이서 오붓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요. 우선은 온라인 전문용으로 찍을 때는 이제 직강하고 다르게 질의응답 시간이라든지 선생님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사라집니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 수업의 어떤 구조화가 좀 단달식으로 이렇게 뭐 스타카토를 딱딱딱 끊겨서 진행하니까 그것도 한번 이제 인식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 과정에 대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OT 겸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실 게 이제 채점 워크숍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를 그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채점 워크숍이 왜 중요한가를 인식을 하실 거예요. 지금 학원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해설지라든지 해설 강의라는 걸 오픈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채점 워크숍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 과목 중에서 국어과가 제일 이게 골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채점 과정에서 실제로 정답이라는 것이 상정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을 응시했던 수험생들의 반응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어디까지 채점 범위로 끌어안아야 될까? 이런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끝나면 온라인 커뮤니티가 북적북적거리는 이유가 학원 강사들뿐만 아니라 시험을 응시하셨던 분들도 그 반응을 교류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의 신뢰가 없다. 실제 시험 채점 과정하고 굉장히 이질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 학원 강사들이 빠르게 이제 해설 강의라든지 해설지를 올리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답이 너무 많아서 깜짝깜짝 놀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다이렉트로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채점을 진행해 본다든지 이 문제의 답은 이거일 거야.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 대신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채점 워크숍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진술 채점을 한다는 건데 우선은 상호 채점을 진행합니다. 무작위로 진행을 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 무작위로. 상호 채점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채점 과정에서부터 실력차가 나타나요. 그래서 채점 워크숍은 기존에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리미트를 한 70명으로 이제 그었는데 벌써 마감이 다 차가지고 뒤에 좀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채점 워크숍이 아니라 조금 전문적인 채점 워크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을 좀 빨리 진행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작위로 1대1로 상호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매주 다른 사람과 한다는 거죠. 자, 그것이 끝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강사가 주관입니다. 원래는 교수님이 주관하셔야겠지만 여기선 출제자가 저니까 제가 주관을 해서 채점이 진행이 돼요. 자, 이 채점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바운더리 채점이 진행이 돼야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허용 범위라든지 그죠? 허용 범위라든지 조금 두껍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정확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 채점을 할 것인지 허용 채점을 할 것인지, 허용을 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확 채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허용 범위라는 것을 한 두세 개 더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적어. 여기가 인원이 적어. 인원이 적으면 미달라고 생겼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확 채점에 한 가지 답을 상정해 놓고 그 A라는 답을 상정해 놓고 B나 C 정도로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여러분들 너무 순진한 생각이에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 실제로는 A라는 것이 많이 썼어. 수험생들이. 그러면 허용해 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교수가 원하는 문제의 답을 쓴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인원이
뭐 전체 퍼센트력이 한 30%가 넘어갔어. 그러면 허용을 해줄 이유가 하등이 없는 거고요. 반면에 한 5%밖에 안 나왔어. 정확한 답을 쓴 사람은 한 5%, 3%밖에 안 나왔고 3에서 5%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디까지 허용? 그래서 워크숍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이 A라는 답안을 한 3%밖에 못 썼는데 나머지 한 20%에서 30% 정도 인원은 어떤 답안을 썼을까?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허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는 상정할 때부터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워크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만약에 주관자가 과감하게 정확 채점 하십시오. 이거 말고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모든 채점자들이 다 그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쓴 답안들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바운더리 채점합시다. 그러면 그게 허용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이해를 못하시면 채점 워크숍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바운더리 채점, 경계선을 또 그어주죠. 경계선. 그래서 이 경계선을 그을 때는 선생님들이 저에게 소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점위원들이죠. 그러니까 채점위원들이 여기서 저하고 소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점위원들이 소통을 해주셔야 이러한 어떤 채점이 가능해요. 그러한 결과지를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만들 거예요. 매주 통계자료를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채점 자체가 예전에는 칼채점이라고 했죠. 뭐 키워드 채점이라든지 또는 칼채점. 뭐 요거는 이제 학원가에서 쓰는 말인데 칼채점 이런 말은 없어요. 칼채점, 키워드 채점이라고 하죠. 과거에 한 2020 뭐 1학년도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최근에죠. 최근에 한 2022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때는 이제 요거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이루어지냐? 진술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술. 진술 양식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진술적인 어떤 퍼센트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 되게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시험 보고 오셔서 복기라는 걸 갖고 오시는데 여러분들 복기는 거의 이걸 중심으로 복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진채점과 가채점이 차이가 심하게 난다. 이 말은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험을 한번 응시해 보신 분들은 채점 워크숍이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채점 워크숍을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답을 썼다고 생각하겠지만 점수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채점 워크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마감을 진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참여가 성실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뭐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거나 몸이 갑자기 한 10월 정도에서 몸이 아플 것 같거나 갑자기 기차가 멈출 것 같은 분들은 오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채점 워크숍은 딱 마감을 쳤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바로 그 바로 그 결손 인원을 채워버릴 겁니다. 지금 줄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손 인원이 발생한다 그러면 바로 채워버릴 거고 지원을 했는데 무단으로 결석을 하거나 무단으로 빠진다 하면 관리반의 어떤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관리죠.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널티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제가 또 강의 내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려워서라도 관리반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채점은 개별적으로 진행이 돼요. 저랑 이제 같이 채점이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채점이 진행되기 때문에 채점위원들과 저하고의 어떤 소통, 채점위원과 저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피드백조 활동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에 한 번씩 바꿀 겁니다.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매 구성원들을 좀 변화를 줄 거예요. 그래서 뭘 보라고 하냐면 지난 주차와 이번 주차 채점 결과지를 같이 읽어보고 이 사람이 글씨가 좀 안 좋았는데 나아졌는가? 글의 구성이 좀 지저분했는데 깔끔해졌는가? 갑자기 지난번에는 깔끔해졌던 답안인데 왜 이번에는 지저분해지고 못 썼는가? 이런 것들에 뭐 플러스면 더 좋겠지만 정상으로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좀 약간 기울었을 때 이때도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를 활동한다는 것은 주로 채점을 하기 위해서 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답안지가 좀 발전 양상이 있는가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었는가를
객관적으로 타인이 읽어주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채점을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채점은 그냥 개별적으로 저랑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조 활동은 피드백의 핵심입니다. 자, 그 외에 기존 스터디 활동 1월 달부터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좀 그 스터디, 채점 스터디가 한 70명 정도로 제가 상당 뭐냐 교실 환경 때문에 그랬어요. 한 교실에 모든 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교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70명도 꾸역꾸역 뭐 강의실에 다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강의실을 지금 큰 걸 안 써가지고 못 쓰는 거죠 뭐.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 70명 정도면 기존에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 그대로 또 승계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조를 응집을 해서 본인들끼리 2차적인 스터디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아침에 응시하고 오후에 청문회나 그다음에 채점 워크숍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의 또 개별적인 조별 활동을 또 진행하는 거죠. 그 개별적인 조별 활동에서 필요한 프로젝트라든지 뭐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강사인 제가 직접 순회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도 해드리고 프로젝트도 짜드리고 한 3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력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청문회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문회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온라인 수강생이 직강 수강생보다 많게는 한 10배가 더 많습니다. 한 명이 앉아 있으면 10명이 앉아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뭐 공유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인원들이 대부분 인강으로 듣고 계시는데 인강은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피드백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확인해 드리는데 가끔씩 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직강만 해도 지금 뭐 인원이 그죠? 엄청나게 넘어가는데 그 인원을 해드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온라인까지 하면은 저 죽어요. 그래서 저 혼자 몸으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다는 거 아는데 조금만 좀 현실적으로 제가 좀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고유축책이 뭐냐? 청문회를 만들까 합니다. 토요일 날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청문회 영상을 보시고 혹시 본인이 동일한 궁금증이나 뭔가 의문점이 있었다면 그 영상으로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이시든 직강이시든 직강생들은 그날 와서 증문즉답을 여기서 하면 돼요. 공청회처럼. 그런데 제가 서면 질의를 좀 받을 거예요. 저희 연구원들이 사전에 서면 질의를 받을 겁니다. 지금 제 카페, 공식 카페에 올라가 보면 거기 가보면 9월, 10월 달에 그런 질문하는 게시판 하나 개설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개설되어 있는 유의점을 꼭 보시고 거기에서 남기시면 매주 딱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진도를 늦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불성실하시면 마이너스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협박이죠, 협박. 그러니까 반드시 진도 수순을 밟아주세요. 진도를 늦게 따라오시면서 나중에 막 몽땅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 인정 안 하겠습니다. 9월, 10월은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해설이 끝나고 그 다음에 채점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올리시면 돼요. 직강생은 현장 와서 얘기하시면 되며 또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직강은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직강은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경로가 조금 더 자유롭다는 거죠. 현장까지 오셨으니까. 반면에 인강생분들은 좀 아쉬운 대로 그 게시판에다가 양식에 맞춰서 글을 올리시면 저희 연구원분들이 그걸 취합해서 서면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또 공청회 또 청문회에서 여러분들 질문이라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강사가 주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거나 문항을 이제 재분석해 드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 혹시 이제 교정을 해야 되거나 또 이 문제가 가지는 가치라든지 목표를 좀 안내해 줄 수 있다면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본인이 그냥 어디서 뭔가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제외시킬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양식을 제가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카페에도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카페에 그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 대상이라든지 또 질문 방식
이렇게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질문 규칙 이런 거 질문 규칙 그다음에 답변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식 카페에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공고문을 잘 읽으시고 그에 맞게끔 매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어느 선을 딱 그어야 되는데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까지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 다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잘 정리하셔서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제 공식 카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리시면 저희 연구원분들이 수합을 해서 선생님 이런 질문들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된 질문들 또 거기에서 좀 의미 있는 질문들 공익성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해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제 청문회를 만들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좀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영역별 교육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보시면 자 먼저 문식성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죠. 리터러시 교육 우리가 흔히 잘못된 표현 중에 뭐 교과 교육론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건 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무식한 발언이에요. 교과 교육론이라는 말은 내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학원가에서 잘못된 용어를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리터러시 또는 문식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의사소통이라고도 하죠. 의사소통, 화법, 작문, 독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새로운 교과서가 이제 나왔어요. 그죠?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좀 크게 할까요? 나왔어요. 새로운 교과서 좀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나 이 어떤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뭔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전공서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여기서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전공서적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독서교육론이나 화법교육론이나 뭐 새로 나온 개정판이나 뭐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미 공부가 학습이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늦으신 거예요.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늦게 오신 분들 제가 지금도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증원됐어요. 7, 8월 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의 수강생이 증원된 게 지금 확인됐거든요. 요분들이 과거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전반기에 뭐 어떤 루트로서든 좀 공부를 해오셨다면 상관없는데 오로지 그냥 문제가 적중되는 것만을 기대하고 오셨다고 한다면 조금은 그런 기대를 가지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학원가에서 아무리 적중됐다고 해도 실제 여러분들이 몸소 느끼는 체감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서적들 제가 또 7, 8월 달에 이것만 합시다라고 설명에 올린 것도 있죠. 그거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에 업되어 있는 전공 서적들 반드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스터디를 하시든지 오늘부터 타임스 켜놓고 그죠? 공스타를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기본이 돼서 새로 나온 교과서를 싹 해드릴 거예요. 뭔지 모르겠으면 강의 들으면 됩니다. 해설 강의 딱 들으시면 방송이 이걸 해주려고 이제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구나라는 거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쪽인데, 자, 문법 쪽하고 모문학 쪽을 보시면 좀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자,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학술대회의 저명 논문이나 학위 논문까지도 포함이 되어요. 이제 서적을 뛰어넘습니다. 9월, 10월, 11월 달이 실전 모의고사라고 타이틀을 거는 이유는 실전에 와서 방불케 하는 정말 교육학과 똑같이 저희는 교육학도 줘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교육학, 전공 A, 전공 B. 아마 노량진에서 이런 식의 완벽한 시험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9시부터 실제 오후 2시까지 정말 이 뇌가 상황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실전 모의고사의 상황. 보통 뭐 단과라든지 뭐 분과돼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이거를 뭐 그냥 이게 시뮬레이션 돌릴 수가 없죠. 그잖아요. 뭐 문법만 한다든지 문학만 한다든지 그러면 뭐 문학만 뭐 문법만 20문제, 30문제 풀라고 이게 무슨 시뮬레이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저희 박노성 전공국어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9시부터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봉착해야 될 문제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습 차원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7, 8월 달 다 끝났죠. 그래서 7, 8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었죠. 자, 7, 8월 때까지의 1월부터 8월까지 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요 과정에 대한 어떤 숙지는 이미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증 끝. 그래서 더 얹는 시간이라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9월, 10월, 11월은 강사의 역량과 강사의 경쟁력입니다. 완벽합니다. 예. 그래서 9, 10, 11월은 여러분들이 뭘 할 건 없어요. 강사가 해야 될 거예요. 강사가 무엇인가를 물어다 줬는데 그게 누구나 아는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특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다른 쪽 경쟁자들은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자구적으로 그냥 지었었는데 우리 쪽 수강생분들은 그 점을 박노성이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오늘 이걸 보게 되는구나 하면서 역시나 하면서 느끼면서 뭔가 접근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중이 돼도요 소문이 안 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게 어느 출처에서 나온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다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합격생이 잘 나오는 이유가 이런 킬러 문항의 요소들을 좀 잘 채워드리죠. 자, 그래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당연히 보충 설명이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니드를 제가 좀 채워주기 위해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청문회 왜 진행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책에서 나왔으면 뭐 장문경도 26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 끝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필요한 논문들은 또 제가 웹하드를 통해서 제 웹하드 공유 또 개인 소통 공간 있지 않습니까? 웹하드를 통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 선생님 논문 꼭 읽어야 돼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읽으라고 올려드리는데 왜 읽어야 되냐고 물어보십니까? 그죠?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면 대가를 지불하세요. 선생님들 알겠죠? 예, 저는 좀 여러분들이 합격을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뭐 달콤한 말로는 뭐 하지 않아요. 좀 여러분 달콤한 말만 해드리기에는 좀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좀 열심히 해라 이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소들도 있고 다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그럼 아예 여기서 끝내버릴까요? 국어사 쪽 강독 자료, 그래서 월인 석보라 석보상절이라든지 뭐 노골대 언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많은 사료들이 여러분들이 분석 과정에서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강독반이라고 하는 것도 듣고 별의별 걸 다 하지만 사실은 자료는 물어보기 위한 자료인 거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 월인 석보를 해석해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월인 석보나 석보상절이 우리가 제가 농담 아니게 맨날 하는 말이 불도인 만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석가모니의 어떤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서 뭐 좋기도 하겠지만 교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뭔가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관심 있다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편집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집이 된 사료들을 조금 더 낯설게 그냥 흔해 빠진 뭐 표중세 같은 자료에서나 나와 있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실전 모의고사는 좀 더 노력을 합니다. 작품도 그래요. 좀 더 낯선 작품을 편집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스키마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뭐지 하고 집중을 해야 돼요. 낯설게 하기죠. 우리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낯설게 하기는 상상력과 주입력을 높인다는 문학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낯설게 하기에 준하는 지문 편집을 좀 더 제가 노력을 많이 해요. 이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여기 위에 거네요.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기에 실전 모의고사가 적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월 달까지는 문제를 풀어보거나 여러분 시뮬레이션 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7, 8월 달에 좀 문제 컨텐츠가 익숙하면 좀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불만이 아마 9월, 10월 달 넘어가면 뚝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뚝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사와 탐구능력, 현대문법도 내용적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요즘에 올드해진 문법 쪽의 교육 방식이 대부분 이렇게 내용 지식을 숙지시키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구는 개인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합격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합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은 슬픈 거죠. 그래서 강사는 뭐 내가 해중에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생겨버리니까 거기서 합격생은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무서운 게 뭐냐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을 적층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시험장에서 내가 탐구해서 능력 풀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분석을 하고 여러분 근거 찾기라고 하죠. 해석을 해서 내가 이제 그 주어진 작성 방법에 맞게끔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개인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사가 적중했어, 내가 해준 작품이 나왔어 해도 합격에서 그 효과는 다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런 연습들을 한 3개월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특화된 시간, 완벽하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는 시간, 이 시간이 9월, 10월 2달 동안이에요. 11월은 조금 다른 케이스니까 11월은 나중에 제가 10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9월, 10월 요 양개월, 2개월 동안에 어떤 부분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돌아볼까요? 질문이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청문회 같은 건데 선생님 기출사를 봐야 됩니까? 기출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상담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기출사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자유예요. 실제로 제 수강을 하셨던 분들은 기출사가 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출제자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출제자가 어떤 출제 근거, 어떤 출처를 두고 물어봤었는지, 왜 이런 식의 문제를 출제했었는지를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기출사 분석을 뭐 학원 강사가 쓴 뭐 해설집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 합격생이 쓴 해설집을 본다든지 해서 뭐 그걸로 답습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아마 피부로 느꼈을 때 N생분들 많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했을 때 피부로 많이 느끼셨습니까? 시험을 혹시 보면서 기출사를 보셨던 분들 아마 체감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인 효과를 못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에서 교수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기출 해설 같은 강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특강 같은 거 들어가 보면 퀄리티가 훨씬 달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력적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독학용으로 본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강의를 좀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 이런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3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근거를 활용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장문교훈 나왔네, 독서교훈 나왔네, 뭐 한문총이 나왔네, 한국표준법이 나왔네, 뭐 이러면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들어가 봐.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 책에서 곧대로 갖고 왔는지, 아니면 그 책의 내용을 활용하더라도 출제자가 변형을 하고 문항으로 구성을 했는 과정,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책 공부를 하면서도 그냥 자료 공부를 하면서도 아, 이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써야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리된 일명 단권화라는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노력에 비해서 현장 가서 문제를 푸는데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솔직히 푸신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출 문제는 출제진들이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 직접 낸 문제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프로토콜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법을 제외하고는 문법도 뭐 가장 최신성을 갖고 있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컨텐츠는 안 나오겠죠.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뭔가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고, 뭔가 내가 구상도 해야 되고 쓰기도 연습해야 되는데, 아니 컨텐츠를 계속 양산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원가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강사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1년 내내 알아야 된다는 것만 계속 나선형으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면 살아남을 수강생이 얼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살아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좋아서 듣는 건 상관없는데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아마 의문이 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발견학습적인 가치는 있지만 교육이 나선형으로 계속 확장되는 건 옳지 않다. 오스벨의 종속보습처럼 계속 내가 정교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내가 이 책 봤으니까 저 책 볼래, 저 책 봤으니까 요 책 볼래, 이번에 논문 볼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나중에 정확하게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컨텐츠들을 좀 정해놓고 이런 것들은 나올 확률이 좀 적고 이런 건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 기출사는 완전 꿀입니다. 완전히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학습 성과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느 시기에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올해 합격할 수 있을까?
박노성한테 수업을 듣고 있긴 하지만 정말 방송 말대로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궁금해오고 회의감이 들 때가 언제든지 옵니다. 아마 시험에서 좀 실패 경험이 있는 N생분들은 그게 더 심하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현재의 위치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박노성이라는 사람이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좀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건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수용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기출사를 들여다보세요. 기출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홀수의 기출사를 많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문학 쪽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사를 보면서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못 느꼈는데 한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이래서 나온 거였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 문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논자가 자기 뜻대로 낸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니까 믿고 쭉 추진력 있게 가십시오. 합격하실 겁니다. 꼭 가십시오. 그래서 매년 합격하시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올해는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불안해하면서 시험 보면서 합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심도 명심하세요. 그래서 뭔가 어설픈 도박을 할 바에는 확고한 확인부터 들어가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설픈 도박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주사위 던지지 마시고 도박의 핵심은 나오면 초대박이지만 대부분 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 도박사가 그잖아요. 도박사가 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가 왜 저기다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는 도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다 걸어 하면은 좀 거셔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될지 모르시잖아. 그런데 어떻게 도박을 하세요? 그래서 도박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찬찬하게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이렇게 속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내가 잘 풀 수 있도록 정교하게 해나간다면 그게 맞아 떨어졌을 때 훨씬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서술형 시험의 특징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 석 달간은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이런 거의 시스템에서 성과를 내가지고 또 2025학년도에 또 우리 박노성 전공국어에 수강생분들이 합격생이 많이 나왔다. 작년에도 연수장에서 초임 발령받은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하실 때 연수장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수강생분들이 많이 보이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그 어떤 합격자 특강보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임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 갔더니 너 누구 거 들었니? 나 박노성 거 들었어. 박노성 이번에 합격생 많이 배출했네 라는 걸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성공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공을 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면 저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도 확고한 목표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좋은 말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OT 겸 OT를 미리 찍은 거예요. 이거 좋네요. 온라인으로 찍으니까 현장에 선생님들 안 계시니까 부담이 없어요. 현장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말도 걸어야 되고 좀 이거 졸고 계시면 좀 깨워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내일 와가지고 졸고 있는 분은 없겠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배속 그잖아요. 제가 가장 온라인에 마음에 드는 서비스가 배속 서비스. 여러분들 빨리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 얼른 빨리 듣고 궁금한 거 청문회를 통해서 활용하시고 채점 워크숍이나 이런 또 현장 응시를 통해서 자신의 수행 능력 이거를 신장시키는데 목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빼볼게요. 용 빼는 재주가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용 한번 빼보고 여러분들도 현장 가서 이야 하면서 느끼게 풀 수 있도록 한번 기계가 좀 약장수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OT였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